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수 뱃쌤의 뱃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형식과 보어라는 주제의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사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 뭐 어떻게 해서 뭐 어쩌지 해서 지금 제 영상을 이제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뭐 영어 그 뭐 뱃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뭐 영어랑 수학을 뭐 쉽고 재밌게 가르쳐 준다더라, 이렇게 해서 알고 들어왔는데 제목부터 아, 한숨부터 나오죠. 그렇죠? 이형식. 뭐야 이형식. 그다음에 또 보어, 이런 말들이 제목에 딱 써 있으니까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좀 제 변명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다른 영상들에서도 이미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언어의 본질이죠, 그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고 교육도 개혁해 나가고 이렇게 21세기에 맞는 그런 글로벌 리더, 진짜 실전적인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게 국가의 목표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일단은 지금 우리에게 당장 앞에 닥쳐 있는 것들이 과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랜 시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학생들이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영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기존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신 이런 용어들을 내가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문제점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아주 생소한 용어들을 누군가가 쉽게 설명만 잘 해준다면 아주 효율적인 도구와 무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일부 몇몇 이해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이런 편리한 도구들이 사용이 되고, 영어를 애초부터 싫어하거나 흥미가 없었던 학생들은 이제 아예 포기하거나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그러한 원인들이 바로 이런 문법 용어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러한 용어들을 쓸 때도 제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쉽고 가장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형식부터 보시면,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영어에는 크게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어 문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어떤 구조라든지 패턴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뭔가 이걸 하나의 기준으로 뭔가 가이드라인을 삼아서 크게 봤을 때는 이 카테고리가 5개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건 나라마다 좀 다르고 뭐 책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데, 일단 오늘은 그 중에서 2형식을 다룰 예정이고요. 뭐 그런가 보다, 일단은 2형식이라는 게 있나 보다,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어라는 내용을 다룰 겁니다. 보어. 그럼 보어라는 말은 좀 이제 생소하니까 보어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보자라는 말은 우리가 딱 그 보충을 생각하시면 돼요. 보충. 우리가 뭐가 부족할 때, 뭐 수업을 해야 되는데 결석을 했다거나, 뭐 수업을 못했다거나 그럴 때 이제 보충을 받잖아요. 보충 수업. 딱 그겁니다. 보충. 보충을 해주는 말. 여기서 어짜는 그 language,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 말. 보충해주는 말이구나. 그런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떨 때 보충이 필요한 거죠? 뭔가가 부족해야지 보충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도 않은데 채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부족하다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현상인 거죠. 부족하다. 뭔가 허전하다. 허전하다는 표현 괜찮네요.
뭔가 허전할 때 여기에 뭔가가 말이 덧붙여져서 말이 완성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바로 보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어의 개념은 국어에도 있거든요. 국어에도. 그래서 제가 우리 어차피 다 한국인들이니까 한국인으로서 한국말에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받아들이시면 아주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써놨는데 철수는 의사가 되었다라는 지금 여기 문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앞에 요 은는이가가 붙는 거를 이제 주격조사라고 합니다. 주격조사가 뭐냐면 어떤 명사에 붙어서 걔를 주인공, 주어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철수가 주인공입니다. 얘가 주어예요, 철수가. 그리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서 뭐뭐이다 이렇게 말을 끝내버린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서술했다. 서술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부분, 요 의사가라는 요 부분을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보호가 되는 건데요, 보호. 이게 보호였어? 의사가?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를 썼지만 이 세상에 직업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뭐 많은 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의사뿐만이 아니라 영화 배우가 되었다, 영화 감독이 되었다, 소방관이 되었다, 경찰이 되었다.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그냥 의사를 예로 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른 게 와도 다른 직업이 와도 걔는 여전히 보어인 거예요. 그럼 얘가 왜 보어냐? 이 보어를 뺐을 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 쉽습니다. 보어를 뺐을 때 말을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느껴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의사를 없다고 잠깐 생각해보세요. 의사가라는 말이 없다고 생각해보고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면 철수는 되었다. 철수는 되었다. 그러면 아주 아가들 말고 이 문장 자체를 이해 못하는 아가들 말고 철수는 되었다라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지금 허전할까요? 허전하지 않을까요? 허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철수는 되었다라는 말은 그 되다라는 말은 어떤 상태가 됐다 아니면 무엇이 됐다 이런 느낌인데 의사가를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안 해버리고 그냥 철수는 되었다 하면은 당연히 듣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A와 B가 대화를 하는데 A가 B한테 철수는 됐대. 철수가 되었대. 뭐가 됐어? 당연히 뭐가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호라는 개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게 허전하다. 여기서 의사가라는 말이 빠졌을 때 허전하다. 이게 우선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보호의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허전함을 못 느끼니까. 허전함이 없는데 무슨 보호야?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허전함을 느낄 수 있다고 제가 가정하고 계속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가가 빠졌을 때. 자, 그럼 이거 제가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이제 영어 시간이니까 철수는 남자니까 제가 he로 써볼게요. he. 그 다음에 이제 되었다가 이제 영어 중에 이제 become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뭐뭐가 되었다. 그럼 과거형으로 became이라고 쓰면 되겠죠. became. 그럼 얘도 여기서 이제 끊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볼게요. He became 하면서 이제 음미를 해볼게요. 이게 되었다는 뜻이니까 그는 되었다. 영어는 이렇게 서술어가 먼저 나오니까 동사가. 그래서 그는 되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 지금 이 뒷부분에 아무것도 안 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문장이 말이 될까요?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국어랑 영어랑 어순만 좀 다르고 뭐 가나다라 마바사냐 알파벳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이 뭐뭐가 되다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징, 속성 뒤에 반드시 보충해주는 말이 오지 않으면 문장이 완성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국어나 영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영어도 보호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동사를 이러한 느낌의 동사 뒤에 반드시 보충해주는 말이
와줘야지만 문장이 완성됐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동사들을 이제 무슨 동사라고 한다? 바로 이형식 동사라고 하고, 이런 애들을 특별히 뭐 이 말은 모르셔도 됩니다. 뭐 아시면 더 좋지만, 그러니까 불완전한 자동사다. 말이 또 좀 어렵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좀 외워두면 편한 게 뭐냐면, 이 불완전이라는 말이 불완전하다. 여기서 이미 became이 불완전한 자동사니까 얘는 완전하지가 않네. 이미 이 자체가 become이라는 동사 자체가 완전할 수가 없는 동사인 겁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보어의 도움 없이는.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동사, 타동사를 다룰 텐데,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라는 게 이제 없이도 가능한 거고, 이제 타동사는 반대로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완전하다는 거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become이라는 동사는 뭐뭐가 되다라는 뜻인데 뒤에 반드시 뭔가가 와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 의사에 해당하는 관사어와 함께 doctor 이렇게 쓰게 되면 he became a doctor. He became a doctor. 그는 되었다.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다뤘지만 이렇게 관사가 붙고 이렇게 직업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이런 건 명사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깨닫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이 보어 자리, 이 자리가 이제 보어 자리거든요. 보어 자리. 이 불완전 자동사의 뒷자리가 보어 자리입니다. 보어 자리에 뭐가 올 수가 있다? 명사가 올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디테일한 공부는 많은 예들을 익혀야 돼요. 제가 이제 시간의 제약상 이 영상 하나를 통해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예를 들어드릴 수 없으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지금 드린 것이죠. 간단한 예 한 가지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뭔가를 넣어서 뭐 he became a lawyer. 변호사가 되었다. He became a movie director. 그는 영화 감독이 되었다. He became a police officer. 그는 경찰관이 되었다. 내가 여기다가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 갈아 끼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게 이제 독학의 시작인 거죠. 처음부터 이 독학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들을 보시고 저거 저렇게 하는 거였어? 이거를 깨닫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노력의 여하는 본인한테 달린 겁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얼마나 원어민처럼 발음하려고 노력하느냐, 많이 원어민의 깨끗한 소리를 들어보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본인에게 달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반드시 여러 가지를 계속 바꿔서 넣어보면서, 그리고 실제 감정을 넣어서 발음을 해보시면서 계속해서 become, became 이 단어가 불완전한 자동사였구나. 이런 게 이형식 동사구나. 이걸 하나 아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꼭 직업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제가 한번 넣을게요. 어떤 상태냐면 또 우리 배웠던 쉬운 단어 he became은 그대로 가고 여기에 hungry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hungry. 만만한 형용사죠. hungry.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었다? 배고파졌다. 배가 고프게 됐다. 배고팠다. 배가 고팠다. 여기 밑에 요 예문 있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알게 됐네요. 요 보호 자리에는 명사 보호가 아니라 뭐도 올 수 있다? 형용사 보호도 올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의 포인트는 결국 뭐겠습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시험을 출제하실 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본 난이도, 예제 난이도의 문제들도 이제 당연히 출제를 하시지만, 공부를 누가 더 열심히 깊게 했는지를 변별하기 위해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과연 이제 이런 보어 자리에 이 형식이 만약에 그 교과서에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문장이었다. 내용상으로도. 그럼 이제 이런 어법들을 섞어서 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본 어법이 내가 되어 있는 학생은 내가 굳이 그 시험 기간에 따로 벼락치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나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이 내용을 자연스럽게 답을 맞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식이라는 내용과 이 보어라는 내용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말하고도 되게 매칭이 잘 되는 뭐뭐가 되다, 되다라는 동사, 이 become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 자리에 간단하게 몇 개만 더 넣어보고 이것과 비슷한 느낌들을 한번 가져볼게요. 이 형식 동사가 몇 개가 있으니까 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하시다 보면 영어를 또 문장을 많이 접하시다 보면은 이 그룹핑을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깁니다. 얘랑 얘랑은 같은 그룹이야. 이렇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 became 자리에 비동사의 과거형 was를 넣어보겠습니다. was를 넣어도 말이 되거든요. He was a doctor. He was a doctor. 그는 의사였다. 말은 좀 다르죠. 말은 he became a doctor는 의사가 된 거고 이건 그는 의사였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말은 좀 다르지만 문장의 구조는 같다는 겁니다. 이 형식의 구조로. 그래서 이 비동사도 대표적인 불완전 자동사 이 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또 was 말고 이 was가 여기 들어가면 이제 he was hungry 하면 그는 배가 고팠다가 되겠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felt를 한번 넣을게요. felt. 자, 이 felt는 여기는 좀 그렇고 이 felt는 여기다 넣었을 때 여기 요 became 요 밑에 자리에 he felt hungry. He felt hungry. 그러니까 똑같이 배고픈 건데 약간 뭐 허기를 느꼈다. 좀 배고픔을 느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felt라는 굳이 was를 쓸 수도 있고 became을 쓸 수도 있고 felt를 쓸 수도 있지만 글을 쓴 원래 그 작가가 felt라는 단어를 골랐다는 것은 그는 허기를 느꼈다. 약간 배가 고파진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이 말을 좀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이 동사를 선택했겠죠. 그리고 하나 정도만 더 해볼까요? 자, felt 다음에 또 get 동사. 자, get 동사 다음에 get의 과거형은 got이니까 he got hungry. 배가 고파졌다. 배가 고팠다. get 동사도 이 자리에 올 수 있거든요. get 동사 다음에도 이렇게 형용사 보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영어라는 언어의 본질에 충실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즘에 미디어가 너무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든 뭐 넷플릭스나 요즘에 또 디즈니도 또 나왔죠. 새로 이런 OTT 서비스를 통해서 예전에는 정말 많이 이렇게 발품 팔고 인터넷을 서칭을 해야지 볼 수 있었던 영상들을 이제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정액제로 볼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주제들의 영상을 원어민의 깨끗한 목소리로 자막과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영어 공부하기 너무나 좋은 세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막 시험도 봐야 되고 내신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수험생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은 이 영문법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내 발목을 잡아버리면 분명히 영문법은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내신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수능에선 그 비중이 아주 작지만 그래도 나오긴 나오고 또 문법을 꼭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문법을 통해서 그 법을 알고 문장의 구조를 알고 그렇게 독해력을 길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번 영상을 통해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게 이 형식이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 이런 불완전하면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 보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목적어는 굳이 필요 없는 이런 불완전 자동사라는 게 그런 게 이 형식 동사인데 그런 애들이 왔을 때는 보어를 안 써주면 어떻게 되니까 허전하니까 말이 허전하니까 그 허전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반드시 보어가 와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이미 이런 문장들 자체가 너무 쉬운 문장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내가 이제 영문법에서 선생님들이 자주 내는 포인트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문제를 쉽게 맞힐 수 있느냐 없느냐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주제 이형식과 보어는 요것으로 마치고 또 조만간 바로 또 좀 더 알차고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영수뱃쌤의 뱃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